회라님,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4일 날 처음 토론 상대로 맞붙었습니다.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는 탄핵 책임론을 들면서 한동훈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후보 사퇴를 해라라고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형제관계에 있던 사람이 계엄을 하면 막지 말아야 되냐, 충성은 나라야 하는 거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뜻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맞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못 이기는 거야. 사람은 옳다 그르다의 주장이 그 사람의 에너지를 결정하지 않아요. 마음이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 얼마나 이해해 주는가. 상대의 마음을.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일수록 이게 에너지장이 세지죠. 이재명 대표는 산전수전 공중 다 겪으면서 살아와서 적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부분 이해를 못해도 이해해주는 척이라도 하거든. 근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해를 안 해줘요. 날카롭게 공격할 때는 하더라도 자기한테 너 내 마음이 이래?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해해줘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얘기한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 맞습니다 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코끼리를 볼 때 꼬리를 볼 때랑 코를 볼 때랑 등을 볼 때랑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다 틀리다에 갇혀 있으니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친했는데 그 윤 대통령 뜻을 안 알아주고 비상계엄 했을 때도 본인이 제일 앞장서서 했고 그 다음에 탄핵할 때도 앞장서서 어떤 부분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의 시각을 인정해줘야 돼.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라고 받아줘야 되네요. 맞아요 하고 받아주면 고수 중에 고수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밖에 안 돼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파요 하면서 마음으로 훅 받아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해줘야 되거든. 보수 우파 중에 다수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 일부분. 그럼 그것도 코끼리의 어떤 등을 보는 마음이고 내가 생각하는 건 뭐 코끼리의 코를 보는 마음이겠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계엄은 아버지가 형제가 있어도 말려야 되는 거 맞잖아. 그건 내 마음이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준 다음에 내 마음을 피력했어야 돼요. 저도 그 마음 때문에 되게 갈등하고 아팠지만 저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걸 받아줬어야 돼, 상대 마음을. 근데 안 받아주고 너 틀렸지? 그러면서 내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벌써 네 마음은 틀렸고 내 마음이 맞다. 이러면 머리형이지 그게. 머리형으로 이해를 안 해주니까 마음 에너지가 크질 않아요. 그 에너지가 작다. 내가 한동훈 후보 참 아깝다고 하는 게 머리도 좋고 똘똘하고 합리적인 분인데 남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는 품이 없어.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싸움인데 이게 국민은 집단 무의식은 에너지 센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예전에 그 당원들이 모여서 당대표였을 때 규탄했잖아요. 윤 대통령 막 비상계엄 시국에. 그랬더니 내가 비상계엄 했으니까. 그게 그 일예예요. 한동훈 후보 에너지가 당원들은 속상해서 그런 거야. 마음 좀 이해해달라고. 애들이 지가 잘못해놓고도 엄마 아빠한테 떼쓰죠. 그러면 엄마 아빠 잘못했죠 이렇게 해주잖아. 엄마 아빠는 이해해주잖아요. 그것처럼 당 대표니까 아래 당원들이 그럴 때는 그렇게 논리로 내가 맞고 너는 틀리지. 속상하니까 떼쓰는 마음이고 그렇게도 일견 볼 수도 있는 마음이야.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분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콩쥐팥쥐가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착하기만 하고 나쁘기만 하고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 굉장히 고집은 세지만 정이 많고 이 사람은 굉장히 미움도 세지만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렇죠? 그래서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냥 받아줄 줄을 모르는 거야. 옳다 그르다로 이분법으로 가서.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됐고 당원들의 미움받아서 마음을 이해 안 해주면 쫓겨나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분별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김 후보도 똑같아. 너는 사퇴해라. 넌 그게 틀렸다.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을 이해 안 해주는 거지. 한동훈 후보가 그랬잖아요. 내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면 비상계엄 찬성하고 같이 그렇게 하겠냐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나한테 물어봐 준 것도 아니고 지 혼자 했잖아, 결정을.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치? 답답했을 텐데 그 마음은 다 무시하는 거야. 자기가 본 입장. 어떻게 배신해? 이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넌 틀렸어. 그건 인간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정도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뜻밖에 없어. 자기 마음밖에. 고집부려. 그 마치 뭐냐면 코끼리를 보고 등 쪽에서 본 사람과 꼬리 쪽에서 본 사람. 서로 나는 꼬리 본 얘기하고 등 본 얘기하고 코 본 얘기하고 뭐 다리 본 얘기하면서 싸우는 격이죠. 같은 꽃길인데 묘사가 달랐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죠. 네. 그게 입장 차이야.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였을 때 입장이고 네. 그렇잖아요. 그죠? 김문수는 그냥 자기는 국무위원이야. 네. 그것도 회의에 참석도 안 한 그냥 국무위원의 입장이고 네.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걸 고려해줘야 되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고 아 맞다고 이해해주고 특히 나한테 훅 치고 들어올 때 딱 받아줘야 돼요. 맞다. 당신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내 입장이 이렇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도 이해한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의 수치를 전곡으로 찔러야 거기 칼이 아주 예리한데 그냥 내 입장에서만 하니까 그 사람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칼이 예리합니까? 예리하지 않지. 네. 내 고집으로만 칼을 쓰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한쪽 편을 들게 되는 거야. 네. 코끼리의 꼬리 쪽에서 본 국민들은 그쪽 입장만, 한동훈 후보를 편드는 분들은 그쪽 입장에서만 보는 거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만 보는 국민들은 또 그쪽 입장에서만 보면서 고집 부리는 거죠. 상대를 이해 안 해주고. 근데 국민들이야 그럴 수 있어. 서민이니까. 하지만 정치인은 이게 마음의 폭이 넓어야 되거든. 그렇게 이해해주면서 내 고집 부리고 나만 맞다고 하는 마음이 그게 고집이거든요. 나만 맞다. 네. 상대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 안 해줄 때 그게 죽어야 에너지가 세져요. 그래서 내가 치고받고 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수치를 딱 주고 내가 수치를 받아들일 때 내 에고 고집 부리면서 나만 맞는 에고가 죽어야 이 마음 그릇 에너지가 커지고 덕이 생겨요. 덕이 커져야 이재명 후보랑 붙었을 때 이게 상대가 되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가 제일 센 거야. 올망졸망해요. 국회 네. 후보들이. 특히 이렇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다 맞는 말이고 의견 들으면 네. 맞는 말이지만 이분도 내가 맞다는 애고가 말을 하니까 에너지가 작은 거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당신 말이 맞다 하고 딱 받아주는 배짱이 있어야 그리고 나를 딱 죽이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딱 개진해야 그 에너지가 커지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로 국민의힘이 서로 자기 고집만 내세우다가는 또 질 수도 있겠는데요.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만고만하면서 네. 고집 부리면서 상대의 입장을 인정 안 해주니까 에너지장이 커지질 않아요. 네. 그나마 오늘 이제 쇼츠 찍으면서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할 때 들어주잖아. 고집 네. 부리면서 가버리지 않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가 맞다고 하면서 네. 계속 가르치시고 이럴 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하지 않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근데 그분이 마음으로 진짜 저분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고 받아들인다면 진짜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는 네. 한덕수 후보가 제일 커지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다 고집 부리면서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이거를 계속 하거든. 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렇게 반발하면서 넌 틀렸지. 내가 맞지 하고 자기 주장을 개진을 안 하잖아요. 묵묵히 처맞고 있어. 그럴 때 상대 얘기를 들어주면서 들어주면서.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딱 받아들여주고 내 입장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까지 하면 더 크죠. 그래서 얘기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들어줄 때 그때 오히려 에너지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묵묵히 들어주는데 에너지 몸집이 커졌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다 올망졸망해. 하도 고집 부리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네. 다 각자 처한 역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 네. 그 입장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걸 이해를 안 해주고 나만 맞다고 고집 부리니까 이게 커지질 않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그 안철수 후보에게
여전히 탄핵 찬성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또 이 김문수 후보에게 이 진심으로 정말 솔직한 사과가 있어야 우리가 이 탄핵의 강을 넘어서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철수 후보도 항상 정치권에 와서 그 고집 때문에 그쪽도 고집이래요. 고집이죠. 고집을 막 부리다가 어느 순간 그 고집은 가짜라, 가해자 마음이라 딱 꺾여요. 꺾이면 어때요? 꺾이면 다 양보해. 그래서 철수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옳은 말을 하면 고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기가 맞는 말 하니까. 네. 그 내가 맞다는 마음이 상대가 들으면 틀릴 수 있다는 걸 맞아요. 알아야지. 네. 그리고 어떤 한 사건이 보는 측면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를 네. 볼 때 굉장히 협조적이고 좋은 관계일 수 있지만 경쟁 관계일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보면 배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입장에서 얘기하죠. 그렇지만 내가 한동훈을 보면 배신자라고 공격하면 맞습니다 하고 인정해버려요. 나 배신자 맞습니다 하고 배신자로 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줘. 그 다음에 근데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쿨하게 딱. 근데 틀렸거든요. 배신자는 이럴 때 고집이에요.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배신자로 보일 수도 있는 거지. 그쪽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한다는 거. 그게 대인배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과 내 입장이 다름을 얘기해주고 내 의견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이렇게 갈 때 이게 고집이에요. 근데 내 입장에선 너무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안철수 후보도 그게 세죠. 네. 맞는다고 느껴지죠. 그렇죠. 저는 제가 탄핵 찬성을 하고 윤 대통령 그 비상계엄 반대하고 탄핵 찬성했어요. 이걸 맞다고 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국민은 틀렸다고 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국힘이 이기려면 그렇죠. 중도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프로스를 볼 때 비상계엄은 한 80%가 틀렸다고 생각하잖아. 네. 그리고 탄핵 찬성도 60%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는데 네. 거기를 따라가서 국민 마음을 이해해줘야 국민 표를 받으니까 네. 그렇게 하라고 국힘 지도부에게 충고하는 거지 그게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맞다 틀리다로 얘기한 게 아니야. 이겨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우리가 보수 채널이니까 네. 보수 입장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가끔은 민주당 입장에서 조언도 하죠. 이재명 네. 대표한테 그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당신이 틀렸다라기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아파지는데 힘들어져. 그 틀렸다는 걸 얘기하지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이런 입장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표를 얻고 이기려면 국민 마음 이해해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한테는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당신 말 맞다. 인간적으로 나도 너무 가슴 아프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 우리 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권력을 유지하고 잡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맞거든? 너 틀렸거든? 이게 고집이에요. 꼭 내가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한동훈 후보도 자기 속내를 보면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윤 대통령 편들어주고 싶고 좋아했죠. 그렇죠. 근데 네. 갈라 소개 된 게 뭐야?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국민 여론이 다르니까 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게 된 거고 그건 자기 개인의 마음이 아니거든. 나는 대통령님을 좋아하지만 국민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그렇지. 자기 마음처럼 전달한 거야, 윤 대통령한테.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고집이 센 분들이 그래요, 머리형인 분들이. 내 마음과 상대 마음 다 인정하고 또 국민 마음 인정해주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고 충분히 상대 마음을 듣고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럴 때 상대도 내 말을 들어줘요. 근데 너는 틀렸어. 내 말 들어. 그러면 안 들어, 상대가. 고집이네요. 그렇지. 결국엔. 근데 상대 말을 들어주면서 맞다. 나도 그게 가슴 아프다 하면서 상대 말을 맞다고 해주고 난 다음에 나의 근데 내 의견을 입장에서 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러이러한 입장이 있어서 이렇다고 얘기해주고 국민 마음 얘기해주고 이래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로 고집 네. 부리니까 에너지장이 안 커져요. 절대로 이해해주지 않는 고집 부리는 마음이 하니까 덕이 없지. 네. 덕이 생겨야 이렇게 쭉 품는데 근데 그나마 이제 고집을 막 쓰면서 고집 부리고 쳐내지 않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안 하는 분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거든. 네. 반항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분이 좀 에너지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이재명 대표와 붙으면 조금 이제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막 자기 주장 내가 맞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넌 틀렸어 하면서 내 의견을 개진하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을 때 그게 대인배거든요. 네. 그때 에너지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맞다 틀리다에 너무 매몰돼서 맞는 게 중요합니까? 틀려도 결과가 잘 나오면 되잖아. 잘 몰라도 내 뜻대로 되면 돼요. 저는 내가 틀리거나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왜? 내가 모르고 틀린 마음 인정해도 어차피 결과가 선하게 좋게 나올 거니까 그 마음을 인정하면 고집을 부리는 분들은 틀리거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그러고 나는 다 한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고집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거야. 열등의 집착이 폭망이라. 그냥 쿨하게 인정하시고 살면 계속 편하게 살면서 내 뜻대로 됩니다.